자, 시작하겠습니다. 셔터 셔터. 고등부한테만 하는 건데. 고등부는 상처받는 친구가 있어. 고등부 언니 오빠라면 딱 쳐요. 허유빈 괜찮아요? 자, 우리 촘촘 문법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강민아 28쪽 피시면 됩니다. 첫 단추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는 동사의 세 가지 중에 지지난주에 수일치 배우고 지난주에 퇴 배웠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시제를 배워야 되는데 시제는 따지자면 사실 9개를 배워야 돼. 시제를. 그래서 실제 영문법으로 하면 현재, 과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미래 시제가 없어. 원래는. 근데 우리 외국인이니까 미래 시제까지 합친 상황에서 각 시간축에는 세 가지 시간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33은 뭐야? 9지. 9개의 시제를 원래는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법책들이 시제는 파트를 따로 빼서 이 동사의 3원칙 중에 시제는 따로 빼서 이제 그 단원을 설정을 하고 있어서 후반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럼 태를 배웠었고 태에서 쌤이 그렇게 세뇌시키면서 강조했던 게 뭘까요? 관건이요. 이지랄. 뭐야? 저요? 태를 판단할 때 뭐만 보라고 했어? 목적어. 목적어 규칙이다. 네. 목적어 규칙이면 건이 기억났어? 네, 좋습니다. 유리 알고 있었어요? 예, 목적어 규칙을 기억하시면 된다. 강민아, 물론 쌤이랑 이제 진도 클리닉을 하겠지만 수동태는 목적어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보게 될 건 보여요. 근데 뒤에 화가면 보여? 강민이 보여? 자, 비유스트 세 가지를 구분하기인데 옆에다 메모하겠습니다. 메모는 조금 사이를 벌려가지고 쓰면 됩니다. 사이를 벌려서. 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표현들 하고 이거 중등부 때에는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될 세 가지가 되겠다. ing, 즉 명사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간격 때라고 했습니다, 쌤이. 야, 책에는 뉴스트 안 나와 있거든. 적어야 되거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 정도면 돼요. 유빈 필기 전략 세우고 있나? 띄워서 쓰시려면 얼마나 띄워야 되나? 밑에 구문 분석할 정도 칸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유스트 동사 원형은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배웠을까요? 김유율.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네, 화분했다. 자, 비유스트 동사 원형은 어떻게 해석하죠? 이서우. 뭐 하는데 사용돼요. 자, 비유스트 ing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김규림. 윤지호가 도와주겠어? 네? 이거 뭐야? 하는데 이유입니다. 이거예요? 잠깐. 이거 같은 말이다. 이거 하는데 어. 익숙하다. 네, 익숙하다. 자, 그럼 해석이 왜 이렇게 달라질까? 왜? 저 화이트. 네, 초 귀여운데. 땡큐. 진짜 킹받는다. 이렇게 보여줘.
자, 그래서 used 동사원은 왜 이 세 가지가 해석이 달라지느냐? 자, 구문 분석하겠습니다. 자, used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이고 그 다음에 있는 본동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used가 한 덩어리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used 동사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수동태야. 그 다음에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친구는 뭐냐면 자, 우리 감정 분사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감정 분사 때 한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분사들은 형용사로 굳어진 표현들이 많다라고 했지. used라고 하는 것도 형용사로 굳어진 표현 중 하나로 익숙한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to라는 전치사에다가 목적어 처리된 것이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모양이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의 분석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진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조건 무지성 암기하지 마시고 이 문장 속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성분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소희빈 이해되셨나? 네. 예.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명사절인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목적어가 명사절인 문장의 수동태 무슨 말일까요? 우리 우리 세대는 지금 문해력이 지금 문제로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지. 목적어가 명사절인 문장의 수동태가 무슨 말이야? 목적어가 백절이나 네. 이런 거 그런 거 봐. 있잖아요. 막 I think that he is handsome 이런 거 조금 더 유식하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주어가 어떠한 주어가 네. 목적절을 네. 목적어로 취했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죠. 같은 말 같아? 같은 네. 말이야. 근데 쌤은 지금 주어 목적어를 바꿔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해됐습니까? 목적어가 명사절인 문장의 수동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적어가 명사절이다. 목적어가 명사절이다. 목적어를 명사절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쌤 종속 접속사 얘기했나? 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명사 어떠한 문장이 명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명사 처리가 만들어진 것을 목적어로 취했다라는 거야. 근데 자, 밑줄 한번 봐보겠습니다. Consider, believe, expect, know, say, think 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동사들의 공통점이 뭘까? 형식에서 목적격 보어에 명사나 형용사를 취해요. expect도 그런가요? 네. 자, 쉽게 우리 생각하는 것 유빈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쌤이 냄새 맡아볼 수 있나? 아니요. 아니지. 지금 윤지호가 말하고 있는 것을 쌤이 이렇게 만져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말, 그렇지? 추상동사입니다. 추상동사. 추상동사의 대명사절 목적어는 목적어에서 주어를 뺄 수 있다. 자, 문장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법으로 고통을 받을 시간은 내후년입니다. 고1. 그래서 고1 서술형 빈출이다. 고1 서술형 빈출. 빈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주 나오는. 자주 나온다. 근데 저기 고일 서술형에서 나오는 거면은 저런 걸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대명사절에서 주어 쓰지 말고 영작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쌤이 일단 예문을 먼저 적어보고 네.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한번 판단해 볼 건데요. 여기 이 예문으로 한번 쳐볼게요. We think. 자, 1번 공간 있냐 너네? 없어요. 수동태 불가동사 뭐 교재가 이래? 제 말이. 자, 그래도 네, 포스트잇 사용하실 분 하시고 아닌 자는 밑에 어떻게든 써보자. 세 문장만 쓰면 돼. 세 문장만 쓰면 돼. 자, 이제 원문형에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한다. 그가 놀라운 천재라고. 근데 고등부 지문에서는 저 문장으로 주어지진 않을 거예요. 원형의 문장이다. 자, 이 친구를 두 번째로 우리가 해볼 것은 얘를 수동태로 바꿔볼 것이다. 수동태. 자, 수동태는 누가 주어로 설정이 됐어요? 목적어. 목적어야. 목적어 그대로 주어로 설정해 보자.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버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대절로 시작한 저 주어가 저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저 대절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주어 진주어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고등부에서는 3번 문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때 왜 힘들겠어? 1, 2번 지식이 없는 채로 바로 해야 되니까 힘든 것이다. 자, 원문에서 능동태로 만들어진 이 목적절, 그러니까 명사절이 목적어로 온 문장에서 수동태 처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수동태 처리가 되어 있는데도 가주어 진주어로 해야 문장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대절이 진주어구나. 그가 천재라고 생각이 되는구나. 까지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어.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빼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빼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빠진 지식이 있습니다. 대절의 주어를 그러면 대절의 주어를 빼면 뒷문장은 뭐가 되나? 라는 거예요. 뒷문장은 불완전해지겠지. 그러면은 it is thought, he is thought that is an incredible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지. 문장이 뭔가 요상스럽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됐던 게 바로 준동사가 어디서 왔느냐로 시작하는 겁니다. 종속 접속사를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자, 종속 접속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종속 접속사가 뭐 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오. 자, 종속 접속사가 뭐 하는 거예요, 이서우? 종속절을 이끌어요. 그럼 종속절이 뭔데요? 빨리 베껴보시오. 종속 접속사가 뭐 하는 거예요?
쌤이 준동사 하다가 왜 갑자기 종속적 속사 얘기하지? 없나요? 자, 없으면은 자 우리 스프링 노트에 메모하겠습니다. 스프링 노트에. 자, 왜 스프링 노트에 하게 고3 때까지 알고 있어요. 자, 이제까지 쌤도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종속절이라면 종속시켜주는 거 이랬어요. 이론이 영어가 들어 안 들어. 자, 그러면은 요거 일단 잠깐 놔둬. 이거 지우진 않고 놔둘게요. 쌤도 스프링 노트처럼 가볍게. 종속 접속사. 자, 아까 종속 접속사 대세에 의해서 그 대절은 무슨 절이라고 또 다시 불렸지? 명사절. 명사절이라고 불렸어요. 그 명사라는 품사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의 문법을 뭐라고 불러?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지. 네. 맞아? 그러면은 하나의 문장짜리를 접속사 하나 때문에 문장 성분이 된 거예요. 하나의 품사가 된 것이다. 알겠지? 그래서 종속 접속사를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종속 접속사 말고 뭔가 비슷한 개념이 있었는데 준동사. 준동사예요. 네. 그러면 준동사가 왜 동사의 품사를 바꿨는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로. 이해됐습니까? 아니야, 어렵지 않아.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자, 종속 접속사는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인데 바뀌는 품사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힌트, 준동사 중에 세 가지를 갖는 친구가 있다. 뭘까? 명사, 형용사, 부사. 네.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종속 접속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 형용사, 부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장 앞에 있었더니 그 친구의 품사를 바꿔서 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격화시킨 거예요. 문장 성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 속에 들어갔지. 그래서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알겠어? 자, 그러면 종속 접속사는 문장의 품사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문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난 내가 날았기를 희망해. 난 내가 날기를 희망해. 자, I can fly라는 그 문장을 대시라는 종속 접속사가 와서 목적어이자 명사 처리가 됐습니다. 명사절을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자, 이거 구분 분석할 수 있게 좀 띄어서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도 계속해서 스포일러 할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종속 접속사예요.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냐? AM 처리되고 있다. 세 번째. 난 너를 만나서 기뻐 이렇게 말하고 있지. 부사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보리차. 보리차 써왔어요. 적어가지고. 자, 그러면 I hope that I can fl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나 집 가고 싶어라고 얘기하지. 내가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나요? 나는 내가 집 가길 원해 이렇게 말하나? 나 집 가길 원해 하지. 지금 뭐가 빠졌지? 쌤, 무슨 차이가 있어 이 말 중에? 내가 집 가길 원해. 나 집 가길 원해. 주어가 두 번 쓰였으니까 빠졌죠. 네. 주어를 두 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여기도 주어 두 번 쓸 필요가 없었어요. 주어 두 번 쓸 필요가 없었고, 자, 접속사 굳이 살릴 필요 있나? 없지. 조동사 꼭 쓸 필요 있나? 없지. to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투부정사로 바뀐 거야. 문장의 축약, 준동사는 문장이 축약된 거라는 거예요. 종속절이 축약된 게 준동사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미 종속 접속사에 의해서 문장의 품사가 바뀌어져 있지. 걔를 줄였더니 동사만 남았죠. 맞아. 동사를 준동사로 바꿔줬지. 그래서 준동사를 뭐라고 했어? 동사의 품사를 바꾼 거.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암기하는 원리가 여기 숨어 있었다. 근데 왜 그 이전에 배울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절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얘 배우고 사실은 요런 원리가 있었단다 라고 넘어가는 게 이 한국에서 배우는 외국인 커리큘럼이고, 외국인들이 배우는 건 이렇게 긴 문장 있잖아, 줄여봐 라고 배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암기하는 대로 이렇게 점점 내용이 많아지네 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 문장 자체를 다루는 게 우리에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짧은 것부터 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중2 때는 가주어 진주어 배울 때도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 투부정사만 다루거든요. 중3 때는 대절로 다룰 거야. 근데 외국인은 반대로 어릴 때 대절을 다루고 커서 투부정사를 다룬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음? 그러면 종속 접속사 축약으로 인해 준동사가 등장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번역이 됐습니까? 종속 접속사 절을 축약했더니 준동사가 되었다. 자, 내가 앉을 의자 좀 줘라고 말하나? 나 앉게 의자 좀 줘 이렇게 하잖아. 맞아? 여기서도 접속사 생략, 중복주어 생략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 쓰시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저거 중2 때 관계대명사 할 때도 자동사의 선행사가 자동사의 목적어면 전치사를 써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건 우리가 관계사를 못 배웠을 때고 이미 관계대명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 다시 삭제. 투부정사 배웠죠. 투부정사를 배웠을 때 투부정사 형용사적 문법 배우면서 투부정사가 자동사 친구였을 경우,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선행사일 경우, 혹은 수식해주는 명사일 경우 전치사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하잖아.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쌤도 지금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관계대명사에서 축약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관계대명사 절에서 전치사가 남아있는 거니까 투부정사로 축약해봤자 똑같이 전치사 남는 거예요. 거의 이해됐습니까? 얘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슉슉 지어가지고 to 처리하면 I'm so glad to meet you. 부사적 용법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he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이 대절을 부수겠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이 대절이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약시키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대절이 축약이 되면 이 동사 친구들은 뭐로 바뀔 것이다? 준동사로 바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서 알겠어요? 박관영 알겠어요? 레알? 갑자기 준동사까지 더하니까 원래 처음에 아 그렇구나 나 눈이 눈이 이렇게 되고 있어. 이해 됐어요 정말로? 네. 집에서 연습하세요. 네. 이해 되셨어요? 됐어요? 강민이 알겠어요? 알겠어? 강민 모르겠어? 오케이. 강민이는 선생님이랑 클리닉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 저는 이해했다고 안 물어보세요? 이해 보여가지고요. 이해했어요? 아니요. 어디가 이해 안 됐어? 사실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됐습니까? 어쨌든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종속절이 축약되면 준동사가 된다. 오케이? 종속절이 축약되면 준동사가 된다. 종속절이 축약되면 준동사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 추상동사에서의 목적어 이 친구에서 목적어의 주어를 앞으로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대절을 부수겠다라는 거예요. 축약시키겠다라는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책으로 와볼게요. 책으로. 자, 책으로 다시 아까 그 필기 공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필기 공간으로 왔으면 자, 이 원리가 뭐냐면은 자, 대절 주어 빼면 뒷문장은 축약된다라고 해서 아까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종속 접속사 절을 축약하면 준동사가 된다. 오케이? 그럼 뒷문장에 대절 주어 빼면 얘는 축약되는 것이다. 뭐다? 준동사 처리가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바로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바로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 중간 단계를 쌤이 껴볼게요. 4-1이라고. 4-1이라고 껴볼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He is thought. 그는 생각되어집니다. 뭐라고? 그가 놀라운 천재라고. 자, 문장 길이 4개 중에 제일 길어. 이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지. 그럼 아까 준동사 축약하는 것처럼 중복된 주어 삭제 시작하면서 축약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길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4-2라고 적어볼게. 표시까지 하면서. 자, 아까 준동사 만드는 것처럼 접속사 지우고 중복주어 지우고 여기다가 투부정사 처리해버리는 거야. 투부정사 처리해버리면 문장이 어떻게 써진다? He is thought to be an incredible genius. 이렇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완벽히 이해한 그 리액션인가요? 네. 네. 자, 그래서 고등부 서술형에서는 뭐를 시험 낼 것이냐? 3번하고 5번 왔다 갔다 시키는 걸 시험에 낼 겁니다. 3번하고 5번. 봐봐. 원리를 알아야 할 세 문장 다 건너뛰고 결과물만 시험에 내고 있어요. 어렵겠지? 네. 원리 오늘 복습하셔야 되겠죠? 네. 복습해야 돼요. 알겠어? 복습해야 됩니다. 민희야 됐음? 자, 그러면 이 문장 똑같이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컨시더 문장 문장. 자, 이 위로 이 문장 안쪽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it is considered that you are innocent unti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you를 주어로 빼면 뒷문장이 파괴됐지. 네. 투부정사로 축약됐다. 이해됐습니까? 네. 권순이 이해된 거 맞아? 다시
대절이 있었는데요. 유를 앞으로 빼서 뒷문장이 파괴되니까 축약됐다. 준동사 처리가 됐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자, 원리가 기억이 안 나면 마지막 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절의 주 앞으로 뺐더니 문장 파괴가 됐다. 축약이 됐다. 그러므로 준동사가 됐다. 이해되셨죠? 네. 규린 이해됐나요? 됐어요? 자, 안 되면 오늘 그 영상 올라갈 거 한 번 더 보시고, 네? 아니면 레슨 끝나고 쌤이랑 클리닝 한번 하든지. 다 괜찮아?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동태 불가 자동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쌤이 그 2번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원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3번은 원리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상태 동사이기 때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arrive 도착하다, 나타나다 이게 상태 동사야? 저 그냥 자동사 아니에요? 자동사네요. 미안. 어찌됐건 상태 동사나 이런 자동사 같은 친구들은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고, 네. 자동사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자동사요. 자동사 암기할 수 있을 때 암기해야 되지만 암기 타이밍 우리 놓쳤다라고 했죠.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어? 틀린 거. 틀린 거 보고 그때 암기하시면 된다. 근데 친절하게 책에 보여줬어요. 어떻게? 외워요. 외워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는데 헷갈릴 만한 것들이 없어요. 예정도, 이 세 가지는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자동사임을 알고 있다. 나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자동사임을 알고 있다. 단원의 문을 닫는다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네. 더 슬픈 얘기 해줄까요? 다음 단원이 도치예요. 대박네. 에바야? 네. 왜? 혹시 어려워요. 도치 안 어려워요. 도치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오늘 가보자. 이 책에 도치를 챕터 3에 넣은 이유가 있을 거야. 도치 구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특수 구문이고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도치 구문은 고등부에서 어렵게 내면 서술형 쓰세요밖에 없어. 주어 동사만 바꾸면 되잖아. 맞아. 그리고 그 어법 객관식에서는 수일치밖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이 문장에 도치가 적용이 됐나요? 왜 그랬나요? 이런 문제 전혀 내지 않아요. 왜요? 그냥 왜요? 그냥 어법이니까 지문 딱 내주고 밑줄 어법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도치 문장에서 동사의 밑줄 그어놓고 was나 were 같은 거 딱 넣어놔. 수일치를 받는지 아닌지를 보려. 오케이? 그거밖에 안 물어봐. 그래서 도치가 앞타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그 중등부 교과서는 도치가 맨 뒤에 나오잖아. 어렵고 헷갈려서요. 근데 고등부에서 다룰 도치는 수일치야, 수일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는 이 도치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주어만 잘 찾으시면 된다. 오케이? 주어만 잘 찾으시면 된다. 자, 도치 구문으로 간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치 구문. 자, 도치 구문은 굉장히 특수하고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교재의 끝부분에 있었기 때문. 하지만 도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 때 도치하고 있죠? 이미 쓰고 있어, 도치 구문. 의문사. 네, 의문문 만들 때 이미 도치 구문 쓰고 있다. 네. 의문문 어순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알았어. 어딜 보고 계신 거죠? 왜? 아니, 지금 페이지가 거기에 맞나요? 여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럼 도치구문 뭐다?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꾼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페이지 첫 번째 보이는 부정어구 도치입니다. 부정어구 도치. 자, 부정어구 도치 밑에 적어볼까요? 고1 내신 빈출. 그냥 쓰라고 해. 근데 과연 우리가 못 쓸까? 네. 아니 못 쓸 수 없어요. 음. 자, 그럼 부정어구 도치에 대해서 여기 크게 부분만 있잖아. 여기다가 메모하겠습니다. 부정어구 도치. 자, 이름부터가 어려워. 부정어구 도치가 뭐야? 라고 하는데 부정어구 때문에 생기는 주어동사 자리 바뀜. 뭐 이 정도예요. 부정어구 때문에 생긴 주어동사 자리 바뀜. 근데 부정어구 도치 배워봤어요? 한 번 배웠어요? 유리 배워봤어요? 서우 배워봤어요? 네. 부정어구 도치가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 하나지만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까 윤지호가 말해줬어요. 부정어구 도치. 직접 의문문 어순이다. 부정어구 도치 직접 의문문 어순이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I little knew. 나 거의 알지 못했어. That I would meet such an ideal man. 난 그렇게 이상적인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게 원문인데 부정어구 도치된 거 봤더니 웬 갑자기 did가 등장을 했거든. 네.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라고 하지 마시고 자, 직접 의문문 어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직접 의문문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원문 한번 적어볼게. 원리. 자,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근데 왜 와시 지금 쌤이 뒤에다 썼지? 보어니까 썼어. 근데 왓은 의문사니까 내가 물어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해됐어요? 왓을 내가 물어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더니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일반 동사에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너 좋아하니 무엇을?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물어봄을 구문부사가 했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물어봄을 강조하기 위해서 what을 앞으로 뺐는데 like를 그대로 두기에는 어려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1 때 뭐라고 배웠어? 일반 동사는 부조동사를 쓴다라고 했지. 네. 조동사가 등장을 하고 you 그 다음에 like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동사가 주어랑 도치가 되면서 동사 원형이 남게 되는 형태가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똑같아요. 부정어구 도치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가 사용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어요. 근데 의문문처럼 하시면 된다. 의문문처럼 하시면 된다. 오케이. 의문문처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리하는 내용은 뭐냐면 네 글자 암기하시면 됩니다. 부, 조, 주,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뭐냐면 의문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사처럼. 자, 부정어 맨 앞으로 나왔어요. 부정어 맨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조동사가 끼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끼고 동사 원형이나 기타 등등이 올 것이다. 동사 원형이나 기타 등등이 올 것이다. 근데 우리 조동사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동사는 의문문에서 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답하는 게 조동사예요. Are you Korean?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Yes, I am. I am으로 대답하지. 비동사가 조동사입니다. 알겠어? Have you ever been to 제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
그럼 안 되지. 이걸 썼나? have로 물어보면 have로 답했잖아. 그럼 have가 조동사인 거야. 그래서 그 의문문에 대한 의문문에 대한 답변하는 게 조동사에 해당할 것이다.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조동사들이 있어요. 일반 조동사. 그래서 그 친구는 뭐 can이라든지 will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일반 동사를 받아줄 두 조동사가 있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주장한 비동사와 have 동사까지 부정어 다음으로 위치시켜 주시면 된다. 알겠죠? 부정어 다음으로 위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주어 올 것이고, 이 친구들에게 맞게 원형 자리에 넣어 주시면 돼요. 동사 원형 넣어 주시고, 비동사는 비동사에 맞게 보어 쓰던지 ing 쓰던지 pp 쓰던지 하시면 되고, have 다음에는 pp만 써주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뀐 문장에다가 저 구조주어를 적용시켜 볼 거예요. 알겠어? 자 리를 부정어고, did 조동사, I 주어, 원형 이렇게 되고 있잖아. 보이시죠? 부정어로 절대 never, ever, forever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쌤이 이 원리를 얘기한 건 언제 써먹을 것? 서술형에 써먹을 것. 서술형에 써먹을 것. 실제 시험은 뭐 나오냐? 여기다 밑줄 그을 거예요. 얘 잘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뒤에 보고 일반 동사였으니까 둘을 쓰겠네. 뒤에 시제 보니까 과거였네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빨리 나온 거예요. 알았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 더 적용해 볼까? Seldom is he late. 자, 부정어구 나왔고, 조동사 나왔고, 주어 나왔고, 그 원형에 있는 기타 등등이었지. 맞아? 보어가 왔잖아요. 보어가. 맞아? 그렇게 됐을 때 역시나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된다. he에다 밑줄 그을 거예요. 이세다 밑줄 치세요. 이에다 밑줄 그을 거예요. 이즈에다. 이즈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면 수일치 물어볼 수도 있고 시제 물어볼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주어가 he니까 이즈가 맞겠지. 요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 자, 요것이 부정어구 도치입니다. 자, 부정어구 도치는 무슨 어순이라고요? 부조주어 네, 어떤 문법의 어순이었어? 의문문. 네,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었다.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었고, 부조주어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만 하면 되고, 객관식에서는 동사의 수일치라든지 시제, 그리고 똑바로 조동사가 사용이 되었는지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알았습니까? 네. 오늘 너무 어렵게 갔나요? 네. 아니 할만하지 않았어? 할만했는데 제가 졸려서 뭐? 도치는 할만했는데. 네. 아까 절 축약이 어려웠어? 아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럼 반복하면 괜찮아요. 반복하면. 네. 어차피 이 책 끝나고 다른 책 가잖아. 거기서 또 한 번 반복하면 돼. 더 긴 문장에다, 더 긴 문장에다, 더 긴 문장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오늘 배우는 원리 계속 반복할 거야. 네. 다시 말해서 늘 어려울 거야. 하지만 이제 깨달음이 갑자기 생겼을 거야. 우리 1년 반 동안 할 거니까요. 그래서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쌤, 근데 저희는 1년 반 동안 하면 1학년에는 어떻게 돼요? 저도 내년에 졸업하는 거지. 헐. 저도 3학년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또 뭐 새로운 반이 있겠죠. 쌤, 태가 어려워. 태가 어려워? 네. 태가 어떻게 어려워? 저렇게? 그러니까 태를 내가 수동태를 만들기가 어렵다. 아니면 태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감이 안 잡히는 저 문법적인 원리가 어렵다. 원리가 어려워요? 그런 거는 약간 한번 나를 잡아서 클리닉을 하겠습니다.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쌤, 저좀더 먹어도 돼요? 예.